6월 평가원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위에 써 있는 노란색 3개의 번호. 제가 이제 공통 과목이랑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을 거의 주로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느꼈던 번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번호가 저 3개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5번, 29번에서도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저 9문제 중에 3개 정도 틀리면 좀 안정적으로 1등급 선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6개 정도 틀리면 간당간당하게 2등급 선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다 틀리면 3등급 정도 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1등급 친구들이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뭐냐면 22번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도대체 뭘까? 수업 시간에 말했거든요, 친구들에게. 그거 풀 때 쉬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발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낯설다. 그러니까 낯선 부분은 어디서 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28번 이런 뭐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항등식 나면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왜 놓자? 웬 3차? 이러면서 약간 낯설다. 그 다음에 또 29번 급수 문제인데 와 이거 진짜 떠올려 보세요. 시험장에서. 그 29번의 문제를 생긴 것만 딱 보면 진짜 엄청 어렵게 생겼습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쫄았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 같은 이 시험 체제에 대해서 미적 30번에 나왔던 미분 가능성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낯설고 쫄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등급 친구들은 보통 요 3개를 거의 대부분 틀렸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은 오히려 반대로 또 이랬습니다. 저 3개에 대해서 노란색 번호 3개에 대해서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머지 번호대에 대해서는 이 문제 분명히 봤었던 건데 오히려 낯이 익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왜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분명히 써나가는 것까지 막 되거든요. 써나가는 것까지 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하고 풀면서 계속 불안해했고 그러니까 이게 2등급 친구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 친구들이 힘들어했었던 건 뭐냐면 전형적인 문제인데 행동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정답을 내는데 계산에서 이제 주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등급 이하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물음표로 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6월 평가원 끝난 다음에 다 채점해보고 본인들의 시험지를 복귀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결국 이렇게 조금 크게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 아닌가요? 문제를 푸는데 이제 2, 3등급 때 친구들은 좀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기보다 시간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압박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풀 때 이런 발상 하나만 떠오르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떠오르지 않네.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읽지 못해서 생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계산이 안 되지? 계산을 했는데도 뭔가 이 숫자가 찝찝한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일부인 거죠. 이것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또 한 번 추려보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실력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써드렸던 시간 압박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걸 거고 뭐 발문 해석, 발상, 계산 이런 부분들이 다 실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이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이 기간에 보완을 잘 해야 저희가 원하는 등급, 원하는 점수가 나올 텐데 그럼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 압박을 느껴가면서 순발력 있게 뭔가 대응을 하려면은 실전 모의고사만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전범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그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실전 모의고사죠. 근데 내가 부족한 하나의 주제, 그 단원, 그 테마에 대한 실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뭘까요? 엔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이널 수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실무 위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실무 위주로 저거를 진행을 했다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파이널은 좀 야심차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파이널 컨텐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파이널 컨텐츠는 모든 반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크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 1, 2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3번째 있는 거는 엔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 파이널 컨텐츠 1, 2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강대 K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요. 강대 K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파이널 커리가 17주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매주 2회분씩 나와요. 그러니까 첫 주차이면 1, 2회차, 두 번째 주차에는 3, 4회차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서 총 34회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한 모의고사 그리고 유니온 모의고사. 이정한 모의고사는 그냥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만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감수학을 제작한 회사가 있어요. 그 제작한 회사의 이름이 CSM17인데 CSM17에서 문항 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현장 강의를 좀 대표하시는 몇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가면서 좀 더 시험지의 퀄리티를 높인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유니온 모의고사라는 게 올해 새로 나온 건데, 이제 이정한 모의고사, 유니온 모의고사 합쳐서 매주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차인 이정한 모의고사 나가고 어느 주차인 유니온 모의고사 나가게 될 텐데, 총 17주 진행되는 동안 17개가 배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정한 공통 모의고사 올해 다 신규로 제작한 거 8회차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모의고사가 34회 그냥 17회만 보셔도 계산해 보시면 51회차예요. 51회차에 더 이제 8개 플러스 알파까지 있으니까 더 많은 컨텐츠가 모의고사만 이만큼의 개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놓으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강대 K 홀수 회차는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해요. 공통 플러스 미적분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제가 해설해드리면 좀 찝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K 짝수 회차 같은 경우는 재종 친구들의 정답률을 보고 재종의 친구들이 이런 번호대를 힘들어했구나. 이런 번호대를 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에 나와서 따로 촬영해가지고 영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정한 모의고사 있죠. 공통 모의고사 말고 풀 모의고사와 유니온 모의고사도 영상으로 제공이 따로 될 예정이에요. 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실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단 30문제짜리 컨텐츠는 다 영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강대 K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사실 강대 수능연구소에서 제작을 한 거고 제가 보는 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작한 분석지가 따로 또 나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강 대상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능을 보러 가는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다 실무에 대한 훈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실무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걸 기준으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한 3등급 정도는 그래도 나왔어야, 내가 4점짜리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접근할 수는 있어야 이 실무를 푸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내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컨텐츠에 좀 더 기대해 보면 되냐 하면 올해 신규로 제작한 컨텐츠예요. 커리큘럼이고 리캡입니다. 리캡은 이제 뭐 이런 어떤 요점 정리, 알약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 6번이라고 써놨죠. 왜 6번이냐면 파이널 때 개강하고 리캡반은 6회 진행이 됩니다. 6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반이랑 똑같은 수업으로 바뀌어요. 이따가 한번 그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캡이란 수업이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캡은 이런 친구들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 뭐냐?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아직까지 내 문제 해결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실력이 많이 늘어날 부분의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 이 해결 능력이라는 거 뭐냐면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는 거. 왜? 문제 안에 이 단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향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6월 평가원 28번 보면은
그걸 잘 읽잖아요. 읽어보면 그게 맞는 의도인지 아닌지 몰라도 문제에 이계도 함수를 갖는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으면 아 이거 2번 미분이라도 해봐야 되나? 했으면 또 풀어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2번 같은 경우도 문제의 구성이 다 지수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뭔가 지수함수 문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도 덜 발상적이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독해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문제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문제 하나 한 단어 한 단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발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랑 같이 읽는 연습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꼼꼼하게 잘 읽었으면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이 뭔지 이걸 이해하는 능력도 당연히 길러야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 뭐도 되게 잘해야 돼요. 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손부터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토대로 내가 어떤 식의 단계를 만들어야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인가 이 과정 설계에 대한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답을 내려면 계산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이 리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캡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부터 교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의 경향을 적극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번 문제 같은 거, 22번 문제 같은 거, 28번 문제 같은 거, 30번 문제 같은 거 다 반영해서 교재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6월 평가원에 안 나왔던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 수능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나마 예측을 해가면서 교재 안에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친구들이랑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걸 좀 보면은 이런 식의 대답을 되게 많이 해요. 야, 이 문제 왜 못 풀었어? 라고 말하면 아, 이 문제 이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거 배웠었고 이런 스킬도 배웠는데 이거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잘 적용이 안 돼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결국 시간이 좀 적게 남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아,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6월달 평가원 끝나고 저희 연구실 직원들이랑 제 조교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야, 풀고 나서 야, 풀면서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애들이 아, 그냥 풀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수능 끝나고 결과도 사실 그랬거든요. 잘 본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96, 100점 이런 친구들 얘기를 나눠보면 막 이번에 경향이 이랬던 것 같고요. 막 이번에는 예전에 배웠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막 이런 얘기보다 그냥 담백하게 문제를 잘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한 번도 그런 어떤 스킬을 강조한 적도 없는 것 같고 평가원은 그냥 우직하게 그러니까 담백하게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험 끝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아, 진짜 기본기가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진짜 잘 평가하려고 평가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캡에서는 불필요한 걸 좀 걷어내는 작업도 친구들이랑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이런 말 할 거예요. 봐봐. 이거 이런 식으로 스킬 써서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오바야. 그냥 우리 담백하게 이렇게 가자. 이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내용 걷어낼 거고요. 문제 풀 때 진짜 필요한 핵심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리캡 같은 경우는 공통 4번에 잘 들으세요. 공통 4번에 미적분 2번을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통인데 내가 이 리캡 수업을 듣고 싶다면은 공통 4번 수강을 하시고 강목 K반, 실무반으로 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2번 정도는 영상으로 강목 K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들으시고 이 반에 계속 남으시던가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파이널엔 요건 주간지입니다. 리캡이랑 다르게 그냥 17줄 동안 독학용으로 이제 엔제 이렇게 단원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니까 17주간 꾸준히 나가는 주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파이널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걸 종합해보면 제가 얘기한 걸 좀 종합해보면은 지금 제 수업에는 실무반 수업이 있고요. 리캡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반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이 영상 내용 보셨으면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럼 두 개를 다 신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벌써 예상이 되시지 않나요? 제 파이널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올인원이에요. 하나에 다 담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기획한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남은 시점에 실무만 해도 안 되고요. 엔제만 해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다 병행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하나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파이널 컨텐츠 1, 2, 이 실무 컨텐츠, 즉 실무반에서 진행한 내용은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이제 리켓반에게 영상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리켓반에서 수업한 모든 내용은 또 다 촬영을 해서 실무반의 영상으로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이 두 개지만 두 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신청을 하시면은 다른 수업은 영상으로 다 무료로 제공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이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보려고 했고, 작년에 아무튼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실무반에서 초반에는 막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해주다 보니까 어떤 한 테마나 엔제에 대해서 집중할 만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따로 촬영을 했겠죠. 따로 촬영을 했는데 이 조회수를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누면 제가 이 리켓반 수업 때 많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일단 두 수업 모두 저는 학생들이 시간 재고 모의고사 푸는 건 같이 꼭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수업 모두 강대K 홀수회차는 오면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반도 예를 들어 첫 주라 가정해 볼게요. 실무반 1주차에 강K 1회 풀겠죠. 근데 리켓반 1주차에도 강K 1회를 풉니다. 똑같은 걸 풀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오시면 되고, 그리고 실무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종료가 되면 쉬는 시간 살짝 갖고 공통 해설 진행하고요. 미적분 해설 진행합니다. 확통 친구들은 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 수업 듣고 저희 조교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고 하원하셔도 되고요. 바로 하원하신 다음에 영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반은 공통 플러스 미적분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캡반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 리캡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리캡반은 아까 제가 6회라고 써놨는데 6번 동안 리캡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실무반이랑 똑같은 수업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6번 진행이 되면 9평 직전일 거예요. 그 정도 선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은 다 실무반이랑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자, 이제 파이널이 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저희 뭐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DM으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크게 보통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쌤, 저는 쌤 강의를 처음 듣는데 합류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여쭤보고 싶냐면 6월 평가원 끝난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무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해설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끝나고 여러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뭐 있었다면은 그 해설 강의가 너무 스킬풀하게 진행이 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 담백함이 가장 좋은 풀이가 되게 연구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초반 회차에는, 그러니까 이 개강이 되고 초반 회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기말고사 기간을 겪고 왔을 거라 전단원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점짜리 주요 문항, 그러니까 앞번호 때부터 쉬운 4점이라도 꼼꼼하게 하나씩 다시 다 정리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두 개의 커리가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두 개 커리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는 다 풀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오답도 해보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리켓반으로 오면 되죠. 리켓반에서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 6번에 해당해서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6번 진행하는 동안은 6월 평가원이 적극 반영된 그런 테마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정환은 파이널 하나만 해도 충분한가요? 실무가 많은 편인가요? 이거는 제가 한 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 담으려고 했어요.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회차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에 3, 4개 풀 정도의 분량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다양한 문제들을 다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저의 답은 일단 충분하고요. 제가 생각할 땐 실무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현장 강의 시간표입니다. 현장 강의는 7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토요일부터 쭉 진행을 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지역에 맞춰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제가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전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 6시 반 10시라고 써 있지만 7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원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저희 이정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봐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냥 이렇게 궁금한 부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답변을 순차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 등록은 각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의 설명란에 제 수업 시간표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갈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파이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이널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중간에 힘들어도 그냥 제가 제 멱살 잡고 막 앞으로 뛰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 파이널 강좌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